네, 안녕하세요.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디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네,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존재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도구 패널 하단 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어떤 컬러, 네모 박스가 보입니다. 요 왼쪽 위에 있는 컬러를 정경색이라고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컬러를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시면은 네, 포그라운드 밑에 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꺽쇠 표시로 얘는 색상을 교체하는 앤데요. 마우스 갖다 대면 단축키가 X라고 나옵니다. X 키를 누르시면은 색상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혹시 한영키가 먹혀 있다면은 네, 한영키를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영문으로 영문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영문으로 해 놓으셔야 이 키가 단축키가 먹힌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D입니다. D. 단축키가 D를 누르면은 빠르게 흑백으로 바꿔주는 그런 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색상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해당 색상을 일단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정경 색상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정경 색상을 클릭하니까 컬러 피커라는 어떤 창이 뜨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색상을 좀 디테일하게 좀 밝은 컬러, 진한 컬러, 어두운 컬러 식으로 바꿀 수 있게끔 조절하는 패널이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이 우측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주노초 파라고 해서 색상을 골라서 색상을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클릭하시거나 혹은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우측에도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혹은 드래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측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색상 값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첫 번째 좌측 상단에 맨 첫 번째 걸로 항상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게 이제 휴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색조라는 뜻의 약자거든요. 만약에 다른 애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컬러에만 맞춰서 보이기 때문에 항상 H로만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경 색상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무조건 아셔야 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경 색상이 빠르게 들어가는 단축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만약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배경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화면 전체의 색상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경 색상이나 배경 색상을 넣는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넣으시면은 화면 전체에 기본적으로 색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불러온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딜리트나 Ctrl 딜리트를 누르면은 해당 이미지의 색상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미지를 손상시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색상을 깔아주고 싶다 하실 때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새 레이어 아이콘이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새 레이어 버튼이 있어요. 새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레이어, 투명한 비어있는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Alt 딜리트나 Ctrl 딜리트를 눌러서 색상을 덮어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사실은 지금은 화면 전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만큼만 색상을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영역 도구를 이용해서 영역 도구 모양으로 영역을 잡는 영역 도구를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주신 다음에 만약에 Alt 딜리트나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역을 잡아놓은 부분에만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레이어를 또 새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도구를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스포이드 도구가 있습니다. 왼쪽에 도구 패널에 보시면 브러쉬 도구 위에 있는데요. 꾹 누르시면은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맨 위에 있는 아이드로퍼 툴이라고 하는 스포이드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색상을 빨아들이실 때는 이렇게 클릭 하시면은 색상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할 때마다 이 정경 색상 컬러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경 색상이 포토샵에서는 이제 메인 컬러이기 때문에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색상을 빨아들이시면 이 정경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도형인데요. 여러분들 밑에 쭉 보시면은 도형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영역 도구랑 도형 툴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건 도형이고요. 이제 네모 동그라미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여기서 아무거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단에 위에 옵션 바를 보시면은 필, 뭐 스트로크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필은 이제 면색 부분 안에 채워지는 색상을 의미하고요. 스트로크는 겉에 라인, 선 부분의 색상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필 부분을 면색 부분을 바꾸고 싶으면 위에 필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상이 보이실 텐데 첫 번째는 색상을 빼는 아이콘이고요. 두 번째는 단색.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한 가지 컬러. 그 다음 세 번째 아이콘은 그라디언트. 그 다음 마지막은 패턴. 이렇게 안에다가 색상을 뺄 거냐, 한 가지 색상을 넣을 거냐, 두 가지 이상의 그라디언트를 넣을 거냐, 어떤 문양의 패턴을 넣을 거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단색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기본 세팅되어 있는 색상 중에서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빠르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밑에 그룹 폴더가 되어 있는데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펼쳐져요. 네,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빠르게 단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또 밑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컬러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색상을 바꾸고 싶은 색상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랑 동일한 컬러 피커 창이 뜨면서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라디언트의 모양 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또 각도가 있는데요. 각도 버튼을 드래그하거나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각도로도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밑에 또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하시면은 색상의 영역을 스케일을 수치를 줄이면 줄일수록 경계 라인이 선명해지고요. 색상과 색상이 맞닿는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퍼지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맨 첫 번째 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색상을 빼는 아이콘입니다. 논 아이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 공간 클릭해서 창을 나오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가 이 도형은 지우고요. 이제 도구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도구가 뭐가 있냐면은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이제 보시면 페인트 도구도 있는데, 페인트 도구는 그냥 화면에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색상을 부어주는 도구고요. 이 그라디언트 툴은 정말 많이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화면상에 색상을 깔아서 원하는 색상을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색상을 깔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해서 색상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라디언트 툴 같은 경우는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위 상단에 옵션에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 부분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은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그라디언트 패널 창이 열립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널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단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밑에 컬러가 있어요.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혹은 위에 있는 그룹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을 펼쳐서 폴더를
원하는 색상 이렇게 클릭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자, 근데 이 그라디언트 패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밑에 하단 부분에 이 빈 공간에다 클릭하시면은 피커를 2개, 3개, 4개 이상 이렇게 막 추가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빈 공간에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 제거하고 싶으실 때는 이 피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아래나 위로 당기시면은 해당 피커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거되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2개, 3개, 4개, 5개 이상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제거하고 싶으면은 그냥 잡아 당기면 돼요. 아래나 위로. 추가하고 싶으면 빈 공간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피커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냐? 오퍼시티, 투명도,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피커입니다. 그래서 해당 색상 위에 있는 피커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색상 위에 있는 오퍼시티 피커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투명도,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애가 활성화되는데요. 얘 수치를 많이 낮추면은 색상이 점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빈 화면에서 한번 긁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퍼시티 값이 낮춰져 있는 부분은 색상이 반투명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 선택 영역 도구를 이용해서 영역을 먼저 잡아놔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도구를 중간에 그라디언트 툴은 단축키는 G입니다. 그라디언트 툴로 바꿔서 화면상에서 한번 드래그해서 색상을 채워 넣어 볼게요. 자, 중간에 이제 그라디언트 도구를 바꾼 다음에 그러면은 영역을 잡아놓은 부분만 색상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영역 해제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T. 자,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색상을 채워놓고 색상을 바꾸고 네, 원리들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이따가 실습을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한번 자동화 기능을 확인시켜 드리고 바로 실습을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지금 흑백 사진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원본 이미지를 좀 복제를 해 놓고요. 컨트롤 J 눌러서 그 다음 원본 이미지는 눈을 잠깐 꺼놓고 네, 이 복제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뉴럴 필터 기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필터에 들어가시면은 뉴럴 필터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자동화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난 보정 시간에도 사용을 했었던 기능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자, 이번 컬러 시간에서는 컬러 부분에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컬러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색상화. 제가 컬러라이즈를 한번 활성화해 볼게요. 색상화.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 포토샵이 어떤 인물, 어떤 피사체, 이미지 모양과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에 알맞는 색상을 자동으로 클릭 한 방으로 자동으로 색상을 씌워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OK 눌러서 나오면 되는데 얘도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세츄레이션, 사이안 뭐 이렇게 해당 색상으로 해당 채도로 조절을 해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 창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으로도 색상을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고. 자, 이제 OK 누르고 나와 볼게요. 자, 그러면은 흑백 사진이었던 이미지가 컬러 사진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습해 볼 이미지 네, 제가 원본 파일을 드렸고 그 다음 완성본 이미지도 같이 파일에 넣어 드렸는데 이제 왼쪽에 아무 색상이 없는 이미지를 이제 우측에 완성본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라디언트를 입혀서 네, 여러분들 이미지 도형에다가 전부 다 그라디언트를 입혀서 작업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먼저 색상을 좀 넣고자 하는 부분은 배경 부분인데요. 배경 부분이라고 하면은 가장 맨 뒤에 있는 이미지죠. 자, 근데 지금 굉장히 우측에 보시면은 레이어를 보시면 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좀 정신이 없다 하실 때는 맨 하단에 있는 레이어부터 천천히 작업을 하시면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이제 눈 버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눈이 꺼지죠. 잠깐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상단에 있는 레이어 보기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쭈르륵 드래그 하시면은 눈을 연속적으로 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저기 태양이라고 하는 레이어까지 보기 버튼을 쭈르륵 클릭한 상태에서 잡아 당겨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눈을 다 꺼보겠습니다. 자, 그럼 눈이 한 방에 쭈르륵 꺼졌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여기 눈 다 꺼주시고 맨 하단에 있는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차근차근 한번 그라디언트를 넣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이제 저희가 그라디언트 도구는 G였습니다. 단축키는 G고요. 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 색상 부분을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죠. 색상 부분 클릭하고,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색상을 바꾸고 싶을 때는 해당 피커를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고, 자, 그 다음에 OK 누르고 화면에 드래그 해서 긁어서 색상을 채워줍니다. 네, 원하는 각도, 방향에 맞춰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 툴로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살짝 짧게 할수록 경계 라인이 선명해지고 길게 할수록 경계 라인이 부드럽게 펼쳐진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밝은 색상 톤이 위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태양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눈을 켜줍니다. 네. 이제 태양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뭘로 만든 거냐면은 도형 원으로 만든 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 쉐입 속성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어떤 네모난 모양이 박혀 있어요. 자, 근데 이 도형 속성 같은 경우는 쉽고 빠르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좀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도형 속성은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네, 해당 도형을 색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이 창을 이용해서 색상을 클릭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동일하게 이제 각도, 그라디언트의 모양 또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 도형 속성 같은 경우는 쉐입 속성 같은 경우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빠르게도 바꿀 수 있구나. 이제 동일하게 이제 원하시는 색상 톤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OK, 그리고 각도도 바꾸시고 싶으면은 네, 모양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형으로 퍼지는 레디얼로 할게요. 자, 그리고 OK.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여기 전부 다, 네, 여기 전부 다 색상을 나머지 레이어들을 눈을 하나씩 켜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상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근데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언덕 레이어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다음 레이어를 켜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게 있고 안 걸려 있는 게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자물쇠 버튼이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 화면 전체상에서 이 언덕 같은 경우는 요만큼만 색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그라디언트 툴로 이제 다른 색상으로 바꿔준 다음에 화면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화면 전체 색상이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이 정경 색상, 배경 색상 넣는 단축키도 화면 전체에 기본적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그라디언트 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화면 전체에 색상이 씌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물쇠 왜 걸려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있는 해당 이미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만 색상을 씌워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락 버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자물쇠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 자물쇠가 걸립니다. 저 버튼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썸네일을 보시면 나머지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락 버튼의 첫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는 투명한 부분을 잠궈주는 투명 레이어 잠금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저 버튼을 클릭해서 투명한 부분을 잠가 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라디언트 툴로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해서
화면상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이 이미지에 맞춰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해당 여기 부분만, 나머지 여기 썸네일 상에서 봤을 때 나머지 투명한 부분은 색상이 들어가지 않고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이 부분에만 그라디언트 색상이 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명 레이어 잠금 버튼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색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라디언트 툴과 그리고 투명 레이어 잠금 버튼 혹은 도형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빠르게 여기까지 다 채워주셨다면은 한 가지 저희가 채워놔야 될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이 마지막 요 사진, 자동차 사진 이미지입니다. 요 해당 이미지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를 씌우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하셔도 되지만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당 이미지 레이어에 이제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효과창이 뜹니다. 제가 이 자동차 이미지 레이어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런 창이 뜨는데 굉장히 뭐 효과가 많은데요. 이 중에서 다른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그라디언트를 씌워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제가 이름을 클릭하셔야 돼요. 이름을 클릭하니까 바로 이 자동차 이미지 색상이 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옵션을 누르면 아까랑 비슷하게 뭐 투명도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바꿀 수도 있고 각도, 모양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을 씌워 주셔도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옵션에서 색상을 씌우는 건 동일한데 맨 상단에 보시면은 블렌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합 모드는 뒷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혼합 모드라고 하는 거는 해당 이미지를 아래 레이어 이미지에 맞춰서 어둡게 혹은 밝게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섞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혼합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여러분들이 씌운 컬러를 해당 이미지 어떻게 섞을 건지 하는 블렌드 그냥 혼합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단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투명도도 좀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색상을 클릭하시면은 원하는 색상 아까랑 동일하게 바꾸실 수도 있고 각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OK 누르고 나오셔서 색상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경색, 배경색 넣는 단축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스포이드 도구,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정말 많이 쓰니까 이 도구들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도형 툴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색상을 따로 변경할 수가 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을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투명 레이어 잠금 버튼을 이용하면은 투명한 부분은 건들지 않고 나머지 이미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만 색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에 색상을 씌울 수 있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은 컬러 부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